자, 나이스 TV.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요, 영화인데요. 이 영화입니다. 어디 갔냐? 이 영화입니다. 트루스라는 영화입니다. 트루스. 요 영화. 케이트 블란쳇이라는 배우가 나오고요. 트루스. 근데 이제 이 영화는 영화 제목이 더 트루스라는 영화도 있거든요. 앞에 더 정관사 더가 붙어서 더 트루스라는 영화도 있는데 두 개가 다른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그럽니다. 이제 이 여배우 케이트 블란쳇이라는 여배우가 이제 기자로 나오는데, 기자가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고요. 이 미국 유명 방송 기자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조지 W 부시가 재선을 앞둔 대선 그 대선 전 이제 상황을 이제 그 대선 직전 상황을 이제 취재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지 W 부시랑 이제 존 켈리 후보랑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그 다음에 민주당의 존 켈리 후보, 2004년 존 켈리 후보, 그죠? 그러니까 조지 W 부시가 2000년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엘고하고 붙어서 이제 그 대통령에 당선됐었고, 2004년에는 이제 존 케리 후보와 붙어서 이제 당선이 되었었고, 이때 2004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 케이트 블란쳇이 연기했던 이 기자가 조지 W 부시의 어떠한 군복무에 어떠한 비리나 특혜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증언을 확보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서 그것을 이제 방송에 올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을 확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증거 자료를 나름대로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있었던 그 서류라던가 그 서류에 이제 사인된 필체들을 조사를 하면서 그 필체가 실제로 그때 그 사람이 쓴 필체가 맞는지 등등 나름대로 이제 어떠한 신중을 기해서 이제 방송에 올리죠. 근데 방송이 나가자마자 시청률은 엄청 오르죠. 왜냐하면 지금 대선을 앞두고 존 케리와 조지 W 부시가 서로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지 W 부시가 군복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어떠한 비리가 있었다라던가 특혜가 있었다라던가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상당히 유권자들의 마음이, 특히 중도층이 이제 민주당 쪽으로 가게 되면은 존 케리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이 방송을 올리게 되죠. 그러면 이 방송은 국민적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어찌되었건 이 방송 60분이라는 방송이었다라고 해요. 이 방송이 이제 어찌되었건 심도 있게 파헤친 그 내용이 국민들에게 이제 많이 이제 퍼져나가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조지 W 부시가 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 방송을 하자마자 그 다음에 바로 어떠한 그 블로그 인터넷에서 이야기가 떠돌기를, 케이트 블란쳇이 그 메리 메이프스 인물을 연기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메리 메이프스, 이 메리가 이제 증거 자료로가 내놓은 그 어떠한 그 서류가, 조지 W 부시를 불리하게 만드는 그 서류가 사실은 조작된 서류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인터넷에 돌게 되죠. 그러면서 조작된 이유가 뭐냐면은 글자체가 그때 얘는 이제 사용되지 않았던 형태의 글자체이고, 이제 뭐가 뭐고 하면서 그 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 공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메리 메이프스는 자기가 이제 위조한 적도 없고 굉장히 나름대로 공정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런 공격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당황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법적인 소송도 당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형태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메리 메이프스는 그때 당시에 조지 W 부시 후보가 군복무 시절에 특혜를 받았다라고 증언했던 사람들한테 그러기 위해서 다시 이제 접촉을 하게 되지만, 이제 어떠한 사람이 이제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라는 식으로 말을 바꾼다라든가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포인트는 뭐냐면, 어찌되었건 그래서 이 메리 메이프스가 본인이 방송한 그 60분이라는 방송에 증거 자료나 혹은 증인들이라고 내세웠던 그러한 것들이 신뢰성을 훼손당하게 됨으로써 증거 자료는 조작되어졌다라고 훼손되었고,
증인들의 증언은 어떠한 그 주요 증인이 그 말을 바꿈으로써 역시나 그거 신뢰성이 훼손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메리가 이제 그 메리와 그다음에 이 방송을 만드는데 관여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이제 회사에서 다 이제 잘려 나가게 되는. 그래서 조지 W 부시가 대통령이 된 이유는 이제 나머지 앵커까지 싸그리 다 이 메리 메이플스가 이 방송 때문에 문제가 되었으니까 여러 가지 조사도 많이 받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조사에서 이제 그 조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이나 이제 그 소위 이제 보수층 지지자들이 조지 W 부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메리가 진보 성향적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지 W 부시를 그 낙마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증거 자료를 그 정확하게 검증하지 않은 채 그렇게 이제 그 방송을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방송을 그 빙자한 선거 개입의 어떤 의도가 있었다라는 그런 이제 공격을 이제 받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 영화 말미에서 이제 자막이 올라가는데 이제 여러 뭐 조사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 메리 메이플스가 어떠한 정치성을 가지고 그 방송을 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뭐 그렇게 이제 자막에 이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 영화의 포인트는 이 굉장히 공정한 어떠한 공정성을 추구하면서 대선 후보를 검증하려고 하는 정당한 질문을 던진 언론인이 어떠한 이제 그 강한 정치인의 어떠한 대통령 후보, 그 다음에 어찌되었건 그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 그렇게 됨으로써 이 공정한 언론의 어떠한 기능 자체가 정치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훼손되어진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화로 이제 뭐 보여주려는 그러한 이제 스토리가 되겠죠. 그리고 메리 메이플스가 거기에서 항변하기를 자기가 증거를 완벽하게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자기의 어떠한 모든 증거가 조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도하다라는 논리를 펼치죠. 그러면서 왜냐하면은 그것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옛날 이제 그 서류 자체가 이제 옛날 그 조지 W 부시가 이제 옛날에 이제 군부대에서 복무를 하던 시절이니까요. 70년대 시절의 서류 양식을 완벽하게 알고, 그리고 그러한 서류 내용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하고의 어떠한 이 내용이 모순되는 게 생겨서는 안 되니까 그때 당시에 군 현황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는 뭐 그러한 상황 속에서의 그러한 사람들만이 조작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조작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영화에서 훨씬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다 옮기기에는 조금 이제 다 디테일하게 기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포인트는 이 영화에서 이 메리 메이플스가 굉장히 정당한 언론인으로서의 검증을 하기 위한, 대선 후보 검증을 위한 당연한 언론의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떠한 이 대선 후보 조지 W 부시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이 방송에 관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방송국에서 다 잘려나가게 되는 그러한 부당한 일을 겪었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그러한 영화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영화 자체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미가 있고 볼만하고요. 근데 이제 재미난 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 소감이 되는데요. 제가 예전에 봤었으면은 당연히 또 이 영화가 만들어진 이유도 그거일 것이고, 뭐냐면은 당연히 굉장히 소위 이야기해서 씁쓸한, 그래서 어떠한 공정한 언론의 기능이 권력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한계나 그러한 현상을 고발하는 그러한 영화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통 이제 이 결론을 내리겠죠. 또 그러려고 만들어진 영화죠, 명확하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거기에 동의하고, 사실은 굉장히 씁쓸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메리 메이플스는 이 영화상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저는 질문을 했을 뿐이다. 정당한 질문을 했을 뿐이다. 어떠한 정치적 의사를 갖고 한 게 아니다. 정당한 질문을 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나한테 정치적 의사가 있었다느니 내가 제기한 진짜 질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무슨 뭐 서류가 어떻다느니 뭐가 어떻다느니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위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는데 이제 손가락 가지고 뭐라 논하는, 그러면서 이제 본질은 사라져 버리고 어떠한 그 다른 주변부적인 어떠한 불안전성, 그렇죠. 아무리 증거를 찾는다라고 해도 옛날에 있었던 일을 증거를 찾아내서 뭔가 하기에는 불안전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어찌됐건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고, 그리고 그렇다라고 해서 모든 증거나 모든 증언이 다 허위가 아니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80%가 다 어떠한 그 확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20%의 어떠한 좀 이 뭐랄까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라고 해서 이 모든 80%를 덮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본질을 희석시키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그 문제다라고 이러한 항변을 하죠, 이 메리 메이프스가.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언론인으로서 질문을 던졌을 뿐이지 정치적 의사를 갖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이 큰 원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저도 메리 메이프스의 이야기에 동감하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쪽에 저도 지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화에서 이제 메리 메이프스라는 인물한테 이제 조금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인물을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메리 메이프스는 이제 언론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언론계에서 굵직굵직한 보도도 많이 하고 그러한 사람인데, 지금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되었건 조지 W 부시가 되었든 존 캐리가 되었든 뒤에 거기 그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주 빅 이벤트고 굉장히 큰 게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게임이라 하면 그야말로 이제 어떤 경제학에서 이제 내가 100% 통제할 수 없는, 그래서 확률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다 게임 상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빅 이벤트고 빅 게임이 되고 각 후보와 그 후보를 지지하는 혹은 지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게 기업인이 되었건 정치인이 되었건 국민들이 되었건 간에 쉽게 이야기해서 그 어떤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권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게임이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오히려 저는 메리라고 하는 그 언론인에게 묻고 싶은 것이, 그런 상황에서 조지 W 부시가 되느냐 혹은 이제 존 캐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의 어떠한 소위 이제 이권과 그 다음에 때로는 생계와 어찌되었건 수많은 이익이 교차하고 희비가 교차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이 제기한 그 질문에 의해서 대선 후보가 이제 훅 하고 쉽게 얘기해서 날아갈 뻔했는데, 그런데 어찌되었건 이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역풍을 맞아서 이제 메리와 그 보도팀이 훅 하고 날아가게 된 거죠. 반대적 상황이었으면 메리는 엄청난 혜택을 누렸을 거고요. 어찌되었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이러한 방송을 해야 되겠다라고 본인이 의사결정을 내렸을 때, 현실적으로 만약에 존 캐리가 당선이 안 되고 조지 W 부시가 당선되었을 때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그때 당시에 보수층 지지자는 이 메리 메이프스가 자신의 어떠한 정치적 어떠한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방송을 했다라는 해석을 할 게 너무나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나는 아무리 아니다라고 해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대선이라고 하는 그 어떠한 빅 이벤트잖아요.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되었건 그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국민들이 그것이 보수가 되었든 진보가 되었든 간에 양편으로 어찌되었건 갈라지게 되고, 그 갈라진 상황 속에서 엄청난,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엄청난 논리 싸움과 전쟁과, 그것이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어찌되었건 국민의 절반은 승리의 쾌감을 느끼고 국민의 절반은 어떠한 패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순간적으로나마 그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게임인데, 그러한 게임에서 본인이 나는 언론인이고 공정한 질문을 던질 뿐이야 라는 이 하나의 이념 하나 가지고 이러한 그 액션을 취했을 때,
과연 그러면은 되묻고 싶은 것이 이런 역풍을 맞을 거 몰랐느냐라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질문이라는 거죠. 언론계에 계속 몸담고 있었잖아요. 이 메리 메이프스라는 사람이 순진하게 있다가 갑자기 나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조지 W 부시가 분명히 그 병역 부분에 있었어요. 뭔가 저기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겠죠. 있었으니까 이제 문제가 됐겠죠. 마찬가지로 민주당 후보 그 존 케리가 그러한 석연치 않은 조지 W 부시 후보하고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존 케리가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존 케리도 뭐다? 약점이 있었겠죠. 서로 약점이 있는 사람끼리 붙는 거잖아요. 대통령 후보라고 해서 무슨 반신반인이 붙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둘 다 약점이 있으니까 압도적으로 못한 거지. 만약에 존 케리 후보는 굉장히 약점 없고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인데 조지 W 부시만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버린 존 케리 후보의 무능력을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즉 다시 말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존 케리 후보도 약점이 있고 조지 W 부시도 약점이 있고 서로가 서로의 어떠한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상대방에 대한 약점을 공격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찌되었건 전투를 하는 것이 대선판인데 그러면은 당연히 본인이 그것도 대선 임박한 상황에서 대선 후보를 훅 날릴 수 있는 그러한 방송을 한다라는 의사결정을 했을 때에는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기가 이 방송을 하는 순간 그 나라의 국민 절반에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약관화한 그야말로 3살짜리 어린이도 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전개이고 논리 전개라는 거죠. 인간은 모두 이성적인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감정에 이제 많이 휩쓸리는 게 인간인데 당연히 그 대선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진보와 보수와 진보 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서로 간에 격화되고 있는 감정 싸움이 있겠죠. 그 상황에서 당연히 자기가 그 방송을 했을 때 물론 저도 이 메리 메이프스의 어떠한 이 질문이나 메리 메이프스의 이 언론인으로서의 이제 접근하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상당히 높게 사고 굉장히 이 사람의 어떠한 그 활약을 굉장히 이제 또 이 담긴 눈빛으로 바라보지만은 그러나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내렸을 때 과연 그러면은 자기가 방송했던 이 상황에서 반대쪽 피해를 입었던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후폭풍이 이런 식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그럼 과연 나는 메리 메이프스를 몰랐느냐 생각해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 첫 번째 계속 언론에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모를 수 있었을까요? 그런 사례를 한두 번 본 것도 아닐 텐데 모르지 않고 이것을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간다라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감내하겠다라고 본인 스스로 감내를 하겠다는 각오를 한 상태에서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영화에서는 굉장히 메리 메이프스가 이 상황이 이렇게 전개될 줄 몰랐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상황이 이런 식으로 전개될 줄 몰랐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럼 메리 메이프스는 엄청나게 순진한 사람이었다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어쩌면 정치적 의도가 있었을지 모르죠.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 승부수를 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패를 하다 보니까 거기다 대고 나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어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순진하게 나는 언론인의 자세로서 질문을 했을 뿐인데 너희들 왜 그러니? 라는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저의 이러한 해석과 접근이 메리 메이프스의 어떠한 숭고한 어떠한 활동을 비하하거나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영화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공감하지만 원론적으로 그러나 너무 순진하다. 진짜 만약에 그랬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대선은 그런 게 아닌데요. 대선은 싫든 좋든 어찌되었건 국민 절반과 절반이 나눠져서 지지 세력이 격돌을 하는 굉장히 격렬한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그것은 내 의도가 아무리 숭고하고 착하고 굉장히 어떠한 언론인 본연의 태도로서 원론적으로 접근했다 해도 누구도 그렇게 봐주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옛말에 오얏나무 아래에서 가끔 고쳐 매지 말고 오이밭에서 신발끈 고쳐 매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들을. 그러니까 사실 메리 메이프스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이러한 방송을 해야 되겠다 결정을 내릴 때에는 오히려 정치적 승부수를 걸어야 되겠다라고 각오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 안 되었. 그가 둘 중 하나죠. 그걸 사실은 그런 각오를 하고 한 건데 안 되니까 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저는 지금 이야기한 게 더 낫다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정말 언론인의 자료로서 나는 언론의 어떤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한 거야. 근데 너희들 왜 그래? 정말 그렇게 나왔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미안하지만 이 메리 메이플스는 언론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순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되었건 현실이 완벽하게 아름답게 어떠한 그 정해진 것대로 가주면 좋겠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람 마음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권이 개입될 수밖에 없거든요. 조지 W 부시가 당선이 됨으로써 펼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 때문에 유리해지는 사람이 있고 불리해지는 사람이 있고, 존 케리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펼치고자 하는 정책 때문에 유리해지는 사람이 있고 불리해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누가 당선되는 것이 상당한 어떠한 생계의 문제하고도 결부될 수 있는 그러한 게임판이 대선판인데, 그렇다라고 할 것 같으면 대선을 앞두고서 그러한 검증을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메리 메이플스도 어떠한 그 정치적 어떠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방송을 자신이 했다라고 오히려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사실은 현실적인 접근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트루스라는 영화가 주는 본질적 메시지는, 원론적인 메시지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영화를 보면서 내가 학창 시절 중고등학생이었으면은 그렇지, 참 정치는 더러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어떠한 현실 정치, 현실을 바라보는 입장에 있어서는 저는 사실은 영화의 메시지는 제가 공감하지만, 메리 메이플스의 그러한 어떠한 너무나도 순수하고 순진한 듯한 어떠한 원론적인 입장을 취하는 듯한 그 모습은 논리적으로서는 완전 무결하지만, 왜냐면 그게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관철되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다라는 것이고, 앞으로도 모든 정치적 어떠한 게임에 있어서 이런 트루스라고 하는 영화가 지향하는,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당선되든 말든, 그 게임에서 누가 이기든 말든 그 게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방송이, 어느 누구도 이 방송을 만든 사람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순수한 뜻으로 접근하는 것이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봐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이상적인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영화의 메시지가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이 어떠한 대선판에서 뭔가 추가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 결정적인 조커를 던지는 듯한 그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을 할 때에는 정치적 판단을 본인 스스로 하고, 이것은 내가 뭔가 정치적 승부수를 거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접근법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근데 트루스라는 영화 자체는 굉장히 볼만하고 재밌었습니다.